공망이 성립한다 라는 게 무조건 길룡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오행과는 관련이 없고 십성과 신살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육친적인 작용도 약해져요. 육친적인 작용도. 근데 저는 어쨌든 해당 십성이나 신살 그리고 육친의 작용력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태에 맞춰서 살아가면 공망도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망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재성과 관성이 전부 공망이면, 재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틀이잖아요. 사회활동, 사회적 틀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을 전략. 왜? 사회적 활동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 이게 수명이 전략된다라는 거예요.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해석들. 공망이 빌 공자 망할 망자 써가지고 원래는 비었고 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 어쨌든 직관적으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공망이니까 사주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요. 정확히 이거를 육갑 공망이라고 해요. 왜냐면 육식갑자의 짝이 맞지 않아서 공망이 형성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 공망할 때 공이 천간 공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천간에 짝이 없는 거.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천간이 아니고요. 이게 양인간지가 공망일 때, 그리고 이건 음인간지가 공망일 때 합쳐서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표현이 되구나 표현이. 네, 이미지 잘 보이시죠? 육식갑자 가지고 왔는데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10개로 짝이 이루어지는데 천간이 10개니까요. 근데 지지는 12간지잖아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보면 술토하고 해수가 짝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일주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계유까지 이런 일주일 때 술토하고 해수가 오면 지지에서 공망이 된다고 합니다.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 일주들은 신유가 공망이고요. 자기 일주에 공망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일주의 공망만. 제가 병호일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임목하고 묘목이 공망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망을 천중살이라고도 해요.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한 살이다. 그래서 천중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공망이 성립될 때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오행의 기운은 그대로다. 그 대신에 십성, 신살, 육친은 모두 무력화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망이 일주에 있다고 해볼게요. 공망이. 그런데 일주에 뭐가 있다고 해볼까요? 역마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휴마라고 했습니다. 말이 쉰다고 해서 일주에 역마가 있는데 여기에 공망이 들면 말이 쉬게 된다고 해가지고 역마의 기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기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거 자체로는 길흉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해공이랑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공망이 적용되면 이거 자체로는 길룡을 논할 수 없는가? 왜냐면 해당된 주에 기운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역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역마의 기운을 안 좋게 봤잖아요. 내가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일지가 인신사회가 다 깔려 있어서 역마의 기운이 강하면 직업도 변동이 좀 잦고 이사가 잦을 수도 있고요. 좀 정신없이 살 수도 있어요. 역마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주가 역마인데 거기에 공망이 들어서 역마의 기운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역마의 부정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셔야지 이거 자체를 길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불리한 게 작용이 안 돼버리면 나한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의신이나 또는 십성 중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이런 기운들이 만약에 공망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용의신이나 십성이 똑같이 공망이 되면 이거는 긍정적이 되겠죠? 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용의신이 아니고 기구신이라고 해야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구신에 공망이 놓이면 내가 이 기구신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살이나 십성의 작용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비겁이 공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겁이 어떤 작용을 하죠? 비겁이 주체성, 독립성, 경쟁성, 투쟁성 이런 걸 뜻하잖아요.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또는 비겁이 내 형제나 친구나 동료
자매를 뜻하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원만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비겁이 공망이면. 그러면 식상이 공망이면 식상이 또 뭘 뜻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상이 표현력, 활동력, 낙천성 또는 내 손발이 되기도 하죠. 생산수단, 손발이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식상이 공망이면 표현 욕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자녀와의 인연이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상이 공망이면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망이 의외로 해공이라고 하는데요,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해석도 있거든요. 반대 해석.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식상이 재성으로 이어지는 식상생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주에 재성만 있고 식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걸 능력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 수강생 분들에게는. 근데 마찬가지로 식상이 공망이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반대 해석인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도 말을 통해서 식상을 쓰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식상이 공망이면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기술을 갖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을 건너뛰고 재성으로 넘어가니까 갑작스럽게 큰 재산을 상속받는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었어요. 이거는 연주나 월주에 있을 때만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십성에 대한 공망 일단 다 한 번씩 해볼게요. 재성이 공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뭘 뜻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일단 돈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인데요,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재성은 현실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내가 현실적인 욕구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데 재성의 힘이 약해지면 인성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웃긴 건데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의 영역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친까지 또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에 남자라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크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관성이 공망이면요, 명예욕이 크지 않다. 관성이 명예를 상징하니까, 또는 승진이 좀 잘 안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조직 생활이 불리하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근데 또 재밌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반대 해석을 말씀드리고 있죠. 옛날이랑 전 해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관성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언가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아진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반대 해석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불필요한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만큼 조직생활과 인연이 없다고만 여기기보다 오히려 개인 중심의 일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해석. 그리고 또 반대되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육친으로 해볼게요. 여자인 경우 관성이 남편에 해당하잖아요, 남자. 그러면 관성이 공망이면 옛날에는 여자인 경우 결혼하기 힘들겠네, 또는 남편이 밖으로 많이 돌겠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결혼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다르게 하면 자유롭다죠. 자유롭다. 그래서 관성이 공망인 경우 여자일 때 연인관계만 유지하거나 결혼 안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거는 팁인데요, 결혼을 만약에 해도 주말부부의 형태로 지내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십성이 공망일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을 확장해보면요, 재성과 관성이 전부 공망이면, 아까 질문 올려주신 거 보니까 공망은 천간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지지에도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월주가 천간은 재성이고 지지는 관성이다, 그러면 재성하고 관성이 다 공망인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개가 전부 공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틀이잖아요, 사회활동. 이것도 제가 적어보면 사회적 틀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채영님이 너무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수명을 전략. 왜? 사회적 활동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 이게 수명이 전략된다라는 거예요.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해석들. 지금 하나 남았네요. 인성공망. 인성이 공망인 경우, 인성은 인내심, 지속력 이런 걸 뜻하죠. 교육, 자격증, 학문, 종교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 인내심이나 지속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뭐 교육이나
학문적인 성취가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또 반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반대 해석.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사고가 자유롭다. 그래서 창의력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근데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인성이 육친으로 보면 어머니, 스승, 멘토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와의 인연이 약하다라고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망이 성립한다 라는 게 무조건 길룡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오행과는 관련이 없고 십성과 신살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육친적인 작용도 약해져요. 육친적인 작용도. 근데 저는 어쨌든 해당 십성이나 신살 그리고 육친의 작용력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태에 맞춰서 살아가면 공망도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망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자, 재성이 공망이면 아까 제가 재물에 대한 욕망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 활동을 할 때 청렴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돈을 안 받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에도 휘둘리지 않고 재밌죠, 이런 해석. 또는 인성이 공망이면 의존성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적인 활동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독립적인 영역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자기를 독보적으로 드러내는 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망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공망도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올리브님이 공망재성이면 돈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약간 허자로움 같은 개념이에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진다. 근데 저는 허자로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담을 할 때 너가 무죄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돈에 대한 욕망이 커져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연령 비연령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자로는 일단 저는 그렇게 크게 활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공망이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그때는 농촌 공동체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제가 공망이 들어오면 육신에 대한 자극력도 떨어진다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 뭐냐면 농사를 나 혼자 못 짓잖아요.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하고 함께 농사를 짓잖아요. 마을 단위가 다 친척인 경우도 있었고, 집성촌 같은 경우. 게다가 연주는 예전에 조상, 월주는 부모, 그리고 또는 형제, 일주, 배우자, 시주는 자녀로 봤잖아요. 그 금묘화실론적인 관점이 그때는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보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했겠죠. 그래서 공망이 들어오는 걸 더 안 좋게 봤어요. 육신의 작용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옛날에도 연주나 월주나 일주나 시주나 공망이 들면, 연주가 들면 조상복이 없고, 월주의 공망이면 부모복이 없고, 형제복이 없고, 일주가 공망이면 배우자복이 없고, 시주가 공망이면 자녀복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걸요. 고전에서는 공망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가족 사회였는데 이게 혈연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시대가 달라졌다 했잖아요. 대가족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1인 가족 사회잖아요.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거의 1인 가족 사회의 형태로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말 부부 하시는 경우. 저도 거의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1인 가족 사회처럼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그 시주가 자식궁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망이 있다 그러면 상담할 때 저한테도 자녀들이 혹시 나중에 뭐 아프게 되는 거냐, 자녀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자식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망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은 학파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적용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당사주, 당나라 때부터는 그 이후에 연지를 가지고 공망 관계를 살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연주를 기준으로도 공망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왜? 이렇게 해야 일지에 공망이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또 둬야
일지가 공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 옛날에는 내가 배우자랑 뜻이 맞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긴 힘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 관계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니까 부부관계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임상인데요. 일지가 공망일 때 배우자와 뭐 사이가 돈독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거나 또는 뭐 일지 십성의 작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냥 제 개인적인 임상입니다. 근데 제가 공망을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 공망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 시주를 한번 볼까요? 갑신일주잖아요. 근데 보면 갑신일주인데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화, 경호 여기 전체가 공망이 되어 있죠. 이게 갑신일주 자체가 원래 오하고 미토에 공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주에 지금 공망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시주에 있는 신살 중에서 월공, 이게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금 편관 또는 오화 상관 그리고 월공, 이게 모두 공망으로 인해서 그 작용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주가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공망인 주에 십성, 상관하고 편관, 그리고 신살, 월공, 이런 작용력이 떨어진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경금은 일지, 신금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지 오화가 정기가 정화인데 월간에도 떠있죠. 그리고 이 정화가 간목의 생조를 받고 있죠. 강하죠. 제가 일부러 이런 사주를 만들었는데요. 시주가 공망인 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편관하고 상관의 작용력이 공망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편관의 기운이 워낙 강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주에 공망 하나 있다고 해서 편관과 상관의 기운이 모두 무력화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망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세영 님이 갑경 쟁충이 있어서 공망이 풀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학자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갑신, 이 간목을 봤을 때 오화하고 미토가 공망이거든요. 이 지지 때문에 공망이 된 거라서 천간이 충울하는 건 공망이 풀리는데 영향을 못 준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는 충울하는 건 공망이 해공되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충이 되면 공망이 어느 정도 해공된다고 봅니다. 천간만 충이 될 경우에도. 예. 왜냐면 충은 이 간지가 부딪혀가지고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공망으로 그 기운이 묶였다고 해도 부딪히니까 충이 되면서 에너지가 활성화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거 지울게요. 공망은 형 또는 충 또는 합 이런 게 발생하면 곧바로 해공됩니다. 네, 곧바로 해공돼요. 근데 여러분 대운하고 세운에 따라서 충이나 합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공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암합도 해공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암합은 해공을 하는 힘이 크진 않습니다. 저는 완벽한 해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충 같은 경우는 특히. 충은 부딪혀서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공망으로 인해서 해당 십성의 기운이 묶였다고 하더라도 충이 되는 순간 완벽하게 풀린다고 봅니다. 학자마다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대운은 보통 공망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운은 공망을 적용합니다. 보통. 왜 대운은 공망을 적용하지 않냐면 대운은 10년 동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망의 작용력을 살피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대운은 공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원론적으로 그냥 고서에 적힌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망이 성립된 주에 천간이 형이나 충 합을 하는 건 해공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까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오하고 미토가 공망이니까 공망은 천간하고 짝을 이루지 못한 지지 때문에 성립되는 기운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주인데요. 자, 연주에도 공망이 있죠. 일주도 공망이죠. 시주도 공망입니다. 근데 보면 재성이 공망이에요. 그쵸? 관성도 공망이죠. 근데 아까 제가 재관이 공망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회적인 활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서에서도 3주나 4주가 공망인 경우는 이거는 엄청나게 뭐랄까 위대해질 수 있는 힘으로 봤어요. 예, 극귀한 힘으로 봤습니다. 극히 귀한 힘이다. 이게 누구냐면요, 용한바오로 2세 교황. 재성이 공망이니까 결혼을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관성이 공망이니까 사회적인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황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성 공망인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죠. 예. 3주 공망인 경우는 엄청나게 길하게 봤습니다. 극귀하다고 했어요. 극귀. 재밌지 않나요? 재성이 공망인데
육신적인 것도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공망이고 사회적인 활동도 공망이고, 예, 극기극천의 힘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김채영님, 네 맞아요. 해공대는 공망이긴 합니다. 신자합도 되고 사유합도 되고 지지에서 뭐 합의돼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거 해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굳이 왜 가지고 왔냐면, 일단 3주나 4주가 공망인데 우리가 모두 아는 유명인의 명식이 없어서 강원생님 명리 2권에 실려있는 이 명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저기 누구셨죠? 올리브님이었나요? 완벽한 해공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서에서는. 근데 저는 공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요. 일단 3주가 공망이든 4주가 공망이든 극기극천의 힘이 있다라는 걸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건 3주가 공망인데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주가 공망인 거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천간하고 지지가 합충의 힘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거리와 상관없이 합이나 충의 작용력이 강하다. 근데 지지는 안 그래요. 현실 세계잖아요. 천간은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뜻하고, 그래서 지지는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면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충이나 합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공망하고 천을기인이 겹치면 천을기인이 공망의 부정성을 보호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에서 합이나 충이 일어나면 거리의 영향력을 살펴야 합니다. 지지는 거리가 떨어지면 충이나 합의 힘이 조금 떨어져요. 김채영님 말씀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망이 3주든 4주든 있는데 해공이 되면 오히려 좀 더 극기한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임상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요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요한바오로 2세의 명식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정제하고 정관이 공망이니까 결혼을 안 하셨고, 그리고 뭔가 재관이 세속적인 사회적인 힘인데 재관이 공망이니까 세속을 떠나서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파하고 해는 보지 않습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파나 해도 해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망이 돼 있다고 해서 뭐 십성이나 육신을 내가 모두 쓸 수 없다, 그래서 공망이 많으면 뭐 배린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네요. 상관이 공망이면 오히려 편관은 더 힘이 좋아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상관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편관의 힘이 더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망의 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거는 일단 오행의 힘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오행의 힘은 그대로. 원론적으로는 피오님 말씀처럼 식상의 힘이 공망 때문에 약해지니까 편관의 힘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행의 힘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재밌는 해석인데요, 예전에는 일지가 공망이면 서로 공망, 그러니까 뭐랄까, 아까 갑신 같은 경우 오하나 미토가 공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일지가 오하나 미토인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나한테 공망이 되죠. 그래서 또 궁합 보시는 분들은 공망으로도 관계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하고 미토 같은 경우는 육합이 되잖아요. 일지가 합이거나 이런 건 해공이 됩니다.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멜랑말랑님, 공망자왕을 연공망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요한바오로 이 명식 두고 물어보신 건가요? 연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가 공망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일지가 공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연지를 기준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지 공망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지를 기준으로도 봅니다. 연 공망이 성립되는 건 일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공망이라는 개념이 생길 때요, 사주에 일단 연원을 보면 음양오행론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운을 살필 때 당사주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 띠가 중심이었죠. 그때는 연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연주를 우리가 지금도 국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의 주체성이 거의 없고 국가의 뭐랄까 흥망성쇠하고 개인의 삶이 연결돼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좀 많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죽고, 또는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기근, 재해, 재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평균 수명도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다가 개인의 주체성이 점점 강해지는 현대에 와서 자평명리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봤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을 가지고 신살 해석을 하다가도 자평명리 이후에는 일주를 가지고도 신살 해석을 합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다나와TV님,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네요. 공망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현대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공망 해소는요, 충이나 합이나 형이 되면 해소됩니다. 거의 웬만하면 98%는 공망 다 해공돼 있을걸요? 압록이 있는 자리에 공망이 있으면 압록의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압록이라는 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공망이면 그런 작용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시가 됐는데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좀 자고 내일 수업을 위해서 네, 목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는 회원분들만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제가 한 달 안에 꼭 다시 올릴게요. 오늘 거 편집해가지고요. 오늘 라이브 한 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남은 시간 모두 편히 쉬세요.